안녕하세요. 살다입니다. 많이 부족한 작품이지만 벌써 4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번이 5번째네요. 지난번 영상부터는 드디어 자막도 넣었습니다. 뭔가 한 발짝 더 나아간 느낌에 혼자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넣는 데는 자동 자막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자동 자막이 꽤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정확한 자막이 나오고 틀린 자막은 드물게 하나씩 뜹니다. 혹시 제 발음이 너무너무 정확해서 자막이 잘 나오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옆에서 웃고 있네요. 아무튼 그런 건 아니겠죠. 컴퓨터나 프로그램이 그만큼 좋아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앞으로는 계속 자막 있는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남은 고민은 영상이네요. 이야기와 딱딱 맞는 영상을 쓰면 좋은데 그건 지금으로서는 큰 욕심인 것 같고요. 아쉬운 대로 지금 같은 정도의 동영상이라도 많이 찍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없고 조용한 길목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무튼 틈틈이 잘 찾아봐야겠죠. 앞 영상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장례식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장례는 부모님이 주도하여 치르셨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반면에 부모님 장례는 자식인 저희가 직접 모든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좀 더 아는 것이 많습니다. 때문에 앞에서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우선 어머니의 장례식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질환으로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이 임박해지자 병원 측에서는 예고를 해주고 1인실로 옮기더군요. 1인실로 옮기고 몇 시간 있다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을 되살리니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네요. 어머니 돌아가신 건 생각하는 것만으로 또 아직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할 때와는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조부모님도 혈육이시지만 제겐 역시 어머니의 무게감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전부터 무척 많이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 저에게 간호사가 오더니 병원 장례식장으로 모실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장례식장을 염두에 두고 있던 것도 아니었지만 염두에 둔 곳이 있다고 해도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멍하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오빠는 아직 장례식장에 도착하지 못했고 아버지도 한 발짝 물러서 계시고 넋이 나간 제가 결정한 대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병원의 그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의 빈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장례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와 마찬가지로 3일장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내려가고 조금 있으니 상조회 직원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전에 가입해 놓으신 상조회가 있어서 그곳을 이용했습니다. 어머니 사망 전에 연락을 했었는데 장례식장 잡고 연락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 상조회는 미리 돈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수의만 사두면 보관해주고 나머지 비용은 나중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상조회 직원이 오고 나서야 장례식 준비가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 했던 일은 화장장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자리가 있어 화장장 잡는 일은 무난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몇 개 있었는데 논란은 없었습니다. 화장장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에서 추천하는 곳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우선 빈소를 차려야 하니 빈소에 장식할 꽃을 고르는 것이 두 번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화려하지 않은 것으로 꽃장식을 골랐습니다. 꽃은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이라 꽃을 받으면서 따로 결제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다음에는 절편과 꿀떡을 주문했습니다. 떡도 외부의 떡집에서 오는 것이라
꽃과 마찬가지로 떡을 받을 때 따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장례식장 식당에서 음식과 제사 주문을 받으러 찾아왔습니다. 기본 반찬이라고 보여준 것이 음식 종류가 꽤 많았습니다. 이때쯤 저도 좀 진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음식들 중에서 뺄 수 있는 메뉴들은 좀 빼고 선택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큰 제사는 불필요하다 하셔서 간단히 상식을 올리는 선에서 제사도 결정을 보았습니다. 조문객들 음식으로 저는 맛이 순한 국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육개장을 주문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은 육개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매점에서 오셔서 냉장고를 채워 넣었습니다. 술과 일반 음료를 주는 대로 다 받았는데 이름도 모를 음료수들이 잔뜩 섞여 있더군요. 먹어본 적도 없고 구경해 본 적도 없는 음료수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음료수를 한쪽으로 치워 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기본적인 준비가 다 되었다 싶을 때 상조회에서 상복을 가져왔습니다. 여자는 검은 개량 한복, 남자는 검은 양복이었습니다. 양말도 검은색으로 신어야 한다고 해서 양말을 따로 샀습니다. 상조회에서 따로 돈 받고 팔더군요. 상조회에 내는 금액이 꽤 큰데 양말까지 돈 받고 파는 건 좀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구색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묵묵히 돈 내고 구매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조금 있으니 도우미님들이 오셨습니다. 시켜놓은 음식을 보시더니 떡은 절편만 주문하지 그랬냐 하시더군요. 꿀떡이 잘 상한답니다. 그리고 수육도 잘 마른다고 편육을 주문했으면 좋았을 걸 하시더군요. 그 말씀이 다 일리가 있어서 도우미님들 오시고 나서 음식을 주문해도 됐을 걸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다 주문한 걸 어쩌겠습니까? 오빠는 어머니 임종도 보지 못하고 늦게 도착했는데 덕분에 저도 어머니 얼굴을 볼 기회가 한 번 더 생겼습니다. 오빠가 사정을 하자 장례식장 측에서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누워 계신 어머니 얼굴을 보러 오빠와 함께 영안실에 갔습니다. 차갑게 식은 어머니의 얼굴은 단단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생의 슬픔도 병의 고통도 모두 씻어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어머니 곁을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아쉽지만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조차 오래 볼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우리는 금방 영안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장례의 첫날은 조문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장례 준비가 대부분의 일이었고 일손을 도와주러 온 친구들이 장례식장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의 둘째 날 조문객들이 저녁 무렵쯤 밀려들었습니다. 친구들, 친척들이 모두 한 번에 몰렸습니다. 어제 한산했던 자리가 만석이 될 정도였습니다. 국과 밥도 더 시켜야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니 자연히 시끌벅적해지더군요. 저희도 덩달아 이 테이블에 갔다가 저 테이블에 갔다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례는 보통 이런 수순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첫날 한산하고 둘째 날 조문객이 몰리고 셋째 날은 일찍 발인을 하는 식으로요. 셋째 날은 일찍 장례식장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둘째 날 밤에 장례식장과 정산을 끝마쳐야 합니다. 반품할 수 있는 물건은 반품하고 치러야 할 대금을 치르고 가져가야 할 물건들은 챙기고 그러고 보면 둘째 날이 꼭 장례의 마지막 같은 기분도 듭니다. 상조회에 치르는 돈은 셋째 날 화장장에 가기 전에 주었는데 모두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중간중간 제사를 올리는 일은 상조회에서 챙겼습니다. 염습은 조문객 물리기 전에 이미 둘째 날 낮에 끝냈습니다. 수의 입은 모습, 곱게 화장한 얼굴이 우리가 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평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마지막이라 그 얼굴이 아직도 생생히 뇌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머니 많이 보고 싶네요.
변변치 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살다였습니다.